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박지원 의원이 어느 당에도 들어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아 야권 통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취업난 속에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FC가 올 시즌 6강 진입을 목표로 일본에서 전지훈련에 한창입니다. 이틀 연속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의 판결로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원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목은 메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천하의 정치 고수도 긴장시킨 대법원 판결. 결과는 박지원 의원의 기사 회생이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심 무죄에서 2심에서는 유죄로 천당과 지옥으로 갔던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은 돈 받은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년 총선에 출마를 하고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친노 패권 청산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나왔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국민의당으로도 갈 수 없었던 박지원 의원. 양쪽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4.13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권 분열로 총선에서 참패하면 양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야권 통합을 위해서 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13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은 물론 총선 이후에 입지와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광주의 전략공천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이면 몰라도 낙하산식 전략공천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마감된 20대 총선 공천 신청에서 광주 전남 신청자가 36명으로 4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싸늘해진 지역 민심, 그리고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 여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인물난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의 적어도 2곳, 최대 3곳까지 전략 공천하겠다는 당의 방침에다 일부 선거구에 영입 인사들의 이름이 실제로 오르내리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이면 몰라도 예비 후보가 버젓이 텃밭을 다지고 있는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한다는 건 지역 민심에 반하는 낙하산 공천의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력 있는 새로운 후보가 탄생하고 이를 통해 본선에서 국민의당을 압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선거 문화를 만들기 바라며 낙하산 공천 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더민주 정치 신인들 역시 공천 문제에 관한 한 시민 여론과 당원 의견을 경청하는 등 광주 선거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치열한 텃밭 경쟁 상황에서 능력 있는 인물의 전략 공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더민주의 입장입니다. 당 지지도가 추락하던 상황에선 어쩌면 당연해 보였던 더민주의 전략 공천이 이제는 애써 무시할 수 없는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져온 아파트 시장의 화랑세가 꺾인 것일까요? 관련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6년의 첫 달인 지난달 지방 아파트 값이 3년 만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평균 0.04%가 떨어졌는데 광주는 0.04%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가격 하락도 하락이지만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거래량은 1년 전과 비교해서요 47%가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도 더 많이 줄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시장은 그동안 초저금리 기조와 혁신도시 특수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왔는데요. 향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올해 광주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00가구에 이릅니다. 작년보다도 무려 82%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 전망이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취업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 때문인지 요즘 창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입니다. 아직은 앳된 얼굴의 청춘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맛집의 어엿한 사장인 이들은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 하루 매출을 100만 원 가까이 올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부러움을 살 정도로 식당은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창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처음에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이제 저희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맛을 한번 잡고 이제 또 나중에 뭐 손님들이 좀 맛없다고 하시면은 이제 또 다시 한번 바꾸고. 20, 30대가 자신의 사업체를 갖는 청년 창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에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 청년 실업률이 9.5%,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다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정책도 청년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취업난 때문에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만으로는 창업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꼼꼼하게 창업 계획을 세우고 자금 조달이나 상표 등록 방법 등을 미리 준비해둬야 정글 같은 창업 전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한 거죠. 나는 당연히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뭐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문제가 된다든지.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과 회의감이 높은 요즘, 현실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창업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려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멘토 프로그램이 새내기 창업자들을 창업 초기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계사 기자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점에 착안해 이 청년 창업자는 애완견 소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라 아이디어는 풍부한데 혼자 힘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황에서 창업에 뛰어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많이 지게 되잖아요. 손가방 전문 브랜드를 만들어 독특한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창업자.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시행착오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창업사관학교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사업화하기까지 1년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창업 자금은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고 시설과 장비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창업 교육, 창업 코칭, 다음에 우리 공단에 여러 지원하는 연계 지원, 다음에 해외 나갈 때 이제 판매 지원 이런 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예비 창업자들에게 점포 경영 체험을 제공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실패할 수도 있는 확률이 컸다면은 지금 이 체험으로 해서 그 확률들을 높여가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커졌죠. 네. 신용보증재단과 보증기금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창업자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금융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청년 창업.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슴속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 클래식 상위 6강 진출을 목표로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박재욱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웃으면서 시작한 몸싸움과 공중볼 다툼 훈련. 훈련이 반복되면서 선수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곧 사라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뭐야 이게. 훈련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시즌 초반 리그 2위까지 오르는 돌풍을 일으키다 막판 10위까지 처졌던 아픈 기억. 체력 강화에 유독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O funcionamento está bem parecido com o do ano passado. Nós estamos treinando forte para que a gente consiga realizar novamente uma excelente competição. 이를 위해 빠른 패스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이기고 있어도 공격을 놓치지 않는 강주FC만의 팀 컬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클래식의 일부에 좀 잔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빨리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만들어진다면 6강의 상위 스플릿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김호남과 임선영 등 주축 선수들의 이적과 군입대로 빠져나간 빈자리를 끈끈한 조직력 축구로 메워나간다는 각오입니다. 많은 선수가 바뀌다 보니까 동계훈련 초반에는 좀 어색하고 좀 그런 어수선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K리그 클래식 12개 팀 가운데 상위 6팀 안에 들기 위한 강주FC의 무한 도전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2월은 꽃이 가장 잘 팔리는 시기지만 꽃집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생화 대신에 대체 상품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꽃을 실어 나르는 카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속속 도착한 냉장 탑차의 하역 작업을 거쳐 들어오는 순서대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졸업과 입학 시즌이라 평소보다 더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가격 부담에 생활을 찾는 발길은 예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행사에 생화를 많이 소비시켜서 우리 피땀 흘려서 농사 지으는 생화가 잘 수비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상 1, 2월에 많이 갖는 개소식 등 축하 행사에 꽃 화환 대신 쌀 화환을 보내는 일도 화훼 농가를 더욱 울상짓게 합니다. 경기 불황타도 있지만 한파 등 궂은 날씨가 작황 부진으로 이어져 소비까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에는 생화 꽃다발을 대신한 다양한 물건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조화나 다양한 향기의 디퓨저, 꽃을 말린 드라이 플라워가 많이 팔리면서 생화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생화의 느낌에 근접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고요. 파스텔 컬러의 생화들을 오히려 내는 추세입니다. 조화는 생화보다 저렴하고 모양과 크기도 비슷해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아기자기한 장식을 직접 골라 꽃 모양의 물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비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시가 대선 공약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각 정당에 건의했습니다.